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산림 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림 자원 분야 5급 공채 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산림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5급 답안집을 보고 나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기술을 하고 어떻게 답안 작성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기승전결은 어떻게 짜야 되겠다. 대제목과 소제목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궁리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5급 공채, 산림 자원 분야 5급 임업직 5급 공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도 산림기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답안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성했구나. 나 같으면 어떤 자료에 있는 걸 어떤 것을 갖다가 더 보충하고 어떤 것을 삭제하고 보완을 해서 이런 문제가 5급 공채에 나온다면 답안 작성을 좀 정확하게 충실하게 고득점 받는 답안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궁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달에 실시된 산림 자원 분야 5급 공채 거기서 산림보호학에서 제1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점차 연중화,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산불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이슈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총 40점인데 소문제의 문제를 한번 점수별로 보겠습니다. 40점 중에서 1번 산불 발생이 산림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가 10점짜리고요. 두 번째는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가 10점짜리입니다.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 예방 숲가꾸기 비교 설명하라. 10점. 30점 만점의 세 번째 거. 산불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시오가 또 10점짜리입니다. 자, 기후변화로 인하여 점차 연중화, 1년 내내 대형화 3만 헥타 이상 막 그렇게 3만 헥타 정도 울진 산불 되어가고 있는 산불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제적인 이슈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와이 산불 등을 비롯해서. 자, 그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산불 발생이 산림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1. 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한번 답안을 구성해 봐야 되겠죠. 소가로 1번. 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연료조건, 즉 지피물, 수종, 임상, 그리고 지형조건, 경사도, 방위, 해발고, 지세, 그리고 기상조건, 바람, 습도, 온도 등이며 소가로 2번. 이들 인자의 상태에 따라 산불의 진행 방향, 진행 속도, 강도 및 피해 정도가 결정된다. 소가로 3. 특히 산불에 의한 산림 생태계의 영향과 변화는 산불의 유형, 지표화, 수관화, 수간화, 지중화 등 강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소가로 4. 산불은 식생을 고사시키고 유기물을 연소시킨다. 소가로 5. 또한 식물 개체, 산림 군집, 입지 조건의 성격이 생태적 과정을 변형시키고 조림 작업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산불 발생이 산림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적어주고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데 2번을 보겠습니다. 산불 발생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소가로 1. 산불로 인하여 산림이 연소되면서 야생동물 등 포유류의 감소,
식생의 파괴로 인한 곤충과 양서류 등의 서식지와 산란처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감소하여 자연적으로 생물 종다양성이 감소한다.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뭐 고라니를 비롯해서 각종 뭐 오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타 죽죠. 포유류. 그리고 곤충들 뭐랄까요, 그 딱정벌레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다 죽고, 양서류, 깨구류 같은 것, 또 뱀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죽으니까 산란처도 파괴되고 자연적으로 개체수는 줄어들죠. 따라서 생물 종다양성이 감소한다, 그 뜻입니다. 소가로 2번, 산림 토양의 양분이 용출되면서, 산림 토양에 있는 그 양분이 용출되면서 토양수에 용해돼서 지하수로 빠져나가기 쉽죠. 산불이 나게 되면 그 토질의 그 점토질 같은 것들 이런 거 말라버리고, 수분도 마르고 양분 이런 것이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모래만 남으니까 장마철 비가 오게 되면 다 쓸려 나가서 산림 토양의 메마른 토양이 되는 것이죠. 산불 발생 초기에는 토양 pH는 증가하고 토양 내 질소와 유기물 함량은 지피물의 양과 산불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소가로 3번,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토양이 강우에 의해서 침식 현상이 발생하여 표토가 빠르게 유실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맞는 얘기죠. 상상을 하면. 소가로 4번, 산불 후에는 임상의 낙엽층과 식생이 제거되고 일시적인 수분 반발성이 생기며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토양 침식이 가속화될 수 있고, 집중호우 시 홍수와 심한 토사 유출의 피해가 생긴다.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소가로 4번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가로 5번, 대형 산불은 그 지역에 산성비와 대기 오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이상기후가 생길 수 있다. 3번, 산불 발생이 인간에게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 산불 발생이 인간에게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 소가로 1번, 경제적인 영향. 실례를 들면 2023년 올 봄이죠. 강릉 경포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시속이 강하게 불 때 강릉 경포대의 펜션, 횟집, 경포대 호수 주변에 있는 소나무 단수님이 아주 짧은 시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가봤죠. 실례를 들면 2023년 강릉 경포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경포대 인근에서 횟집 등 경제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업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산불은 관광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감소하여 인간의 산업에 교란을 줄 수가 있다. 키워드입니다. 인간 산업에 교란을 줍니다. 관광객을 감소시킵니다. 일자리 창출을 감소시킵니다. 산불로 인하여 목재가 소실되어, 이제 목재 피해입니다. 가옥이 연소되는 피해와 함께 송이버섯 등 버섯류, 약초와 산채 등의 임산부산물의 생산이 대폭 감소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산촌 산림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자, 영향. 두 번째, 사회적 영향. 산림이 환경 기능을 상실하여 산불로 인하여 대기 중에 염무 농도가 증가하여 피부 및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주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봄, 가을철 장시간 계속되는 산불 관련 뉴스 등으로 국민의 정서가 메말라져서 돌발 사건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산불이 꽤 장기간 되면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거나 정서가 메말라지게 되면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꼭지, 국민이 낸 세금이 산불 복구 등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연소하여 자연경관 보전림, 생활환경 보호림, 산지재해 방지림 등의 산림 기능이 감소된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10점. 두 번째 소문제입니다. 1. 숲가꾸기의 정의.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이거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숲을 가꾸는 행위. 2. 조림, 덩굴류 제거, 속가배기, 감벌, 풀베기, 잡초대거 등 숲을 가꾸는 행위. 3. 실무상의 숲가꾸기는 감벌, 임내정리, 산물 수집 등이 있다. 자, 2.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차이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는 일반 숲가꾸기의 사업 목적, 목표 산림, 숲가꾸기 방법,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오른쪽에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답안지를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일반 숲가꾸기는 사업 목적이 우량 목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사업 목적이 산불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사업 목적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산림, 일반 숲가꾸기는 생산 목표별 안정적인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이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에 강한 혼혈임 또는 활려수림, 키워드입니다. 미 목적입니다. 목표로 하는 산림입니다. 대상지는 일반 숲가꾸기는 경제림 육성 등 목재 생산을 하는 산림을 대상지로 하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어디다 하느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 중 인목 밀도가 높은 소나무류, 침엽수림과 혼혈임, 소나무류 25% 이상 혼혈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대상지를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주요 작업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 일반 숲가꾸기는 속가배기는 중층목 하층 식생 등은 존치한다. 그러나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핵심 구역은 산불 확산 방지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 개선을 위해 상층 속가배기 및 중하층의 침엽수 제거, 활렵수는 존치한다. 그런 차이점이 일반 숲가꾸기하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숲가꾸기는 중층목, 하층 식생 등은 존치하죠. 근데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중층목과 하층 식생을 존치시키면 산불 나게 되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니까 상층 속가배기 및 중하층의 침엽수는 제거한다, 이겁니다. 큰 차이점입니다. 요걸 써줘야 점수를 받죠.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 예방 숲가꾸기의 주요 작업 방법에서 속가배기에서 그런 대상지를 어느 것을 배주고 안 배주냐, 이런 것을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하층 식생은 존치한다, 일반 숲가꾸기. 그리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상층은 적정 밀도로 소나무류 등 제거,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존치하고, 중하층에 대해서는 소나무류는 전량 제거한다, 이거죠. 불쏘시개감이니까, 불탈 수 있으니까, 내화성이 약하니까. 활렵수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존치한다. 불이 안 나는 내화성이니까. 낙엽 긁기, 휴양림과 치유의 숲에 제한적으로 종용하고 낙엽 긁기는 해준다, 이겁니다. 왜? 낙엽이 불쏘시개가 되니까. 가지치기는 일반 숲가꾸기는 침엽수 상층 우세목을 대상으로 2 내지 6m 범위 내에서 실행을 하며,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가지치기를 소나무류는 5m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한다. 제거 산물 처리는 일반 숲가꾸기는 임내 존치 가능하지만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수집 산물 전량 임에 반출한다. 완전히 키워드입니다. 이거 써줘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수집 산물 전량 임에 반출합니다. 특히 핵심 구역에서 제가 이제 감리를 하다 보면 산불 예방 숲가꾸기가 일반 구역이 있고 핵심 구역인데, 핵심 구역에서 수집 산물이 막 임내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건 작업반장님 왜 안 끌어냈어요? 현장들이 이걸 왜 안 끌어냈어요? 이러면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불쏘시개 안 되고 5cm 미만인데 이렇게 핑계 대죠. 그럴 때는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산불
3번 산불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1. 산불 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 수가로 1.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 그렇기 때문에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산불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1.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기. 2.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질 소지 금지. 3.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뱃불을 버리지 않기. 4. 야영이나 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하기. 5. 화목 보일러 재처리 시 불씨를 철저히 확인하기. 6.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무단 소각하지 않기. 7. 차량 내에서 담뱃불을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기. 2. 산불 관리 방안. 산불에 관한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조 철저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 1.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 관련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행안부, 산림 관련 부서 등이 서로 산불 예방에 대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동 관리한다. 산림 관련 부서는 산불의 예방 홍보 활동 강화 및 진화 지휘를 하고, 소방서는 산불의 진화에 공동 대응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경찰서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을 이동, 진화 차량의 이동, 진화와 산불로 피해 입은 환자의 이송을 소방서와 협조를 하고, 산불 발생 연접지에 민가가 산불로 소실되면 소방서와 협조하여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한다. 기후변화가 됨에 따라서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일이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카나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필기 또는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고 5급 공채에서도 이제 산림보호학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산림정책학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조림학에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의 연중화 대응화와 숙가꾸기 방법, 기후변화로 인한 연중화 대응화와 산불 대응 방안, 그리고 이런 대응 산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는 경제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